자, 여러분, 오늘 2차 방정식 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해설 가겠습니다. 자, 85페이지에 개념 정리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활용하는 게 좋다고 쌤이 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개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 있죠. 그래서 어떤 개념들을 내가 직접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쌤이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사용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잇 같은 종이 있죠. 포스트잇 그런 걸로 이렇게 가린 다음에 가려놓고 여기서 이게 어떤 개념이었는지 포스트잇을 가졌다가 떠올려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보고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방정식 뭐였더라 해가지고 뭐 2x 뭐 제곱 아니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때는 a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x에 대한 2차식, 아까 있었던 개념이죠. 대한 뭐 이런 걸 적어보는 겁니다, 연습장에. 그리고 그 적어보고 나서 내가 적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포스트잇 활용을 좀 권장합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가려가지고 한번 떠올려보고 가려가지고 떠올려보고 그러는 연습을 좀 하면 훨씬 개념을 좀 암기하는데 유리할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근데 이런 것들 있죠. 한글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외우는 것보다는 예시를 들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을 수 있다면, 바르게 들을 수 있다면 개념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뭔지 알고 있느냐, 그 방정식을 참이되게 만들어주는 x값이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그 교과서 앞부분 와가지고 다시 해라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였나 해를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그 해라는 부분을 찾아보고, 아니면 인터넷에 쳐봐도 나오죠. 이 중3 교과서에 안 나온다면 하나씩 찾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지 개념을 좀 점검을 꼭 해줘야겠습니다. 수학은 다들 얘기하죠.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정확하게 아는 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한번 인출을 해보고 노트에 적든지 아니면 녹음을 하든지 해서 인출을 해보고 그게 교과서나 아니면 정리 노트에 있는 것과 좀 동일한지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풀이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 대입하는 방법은 그냥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 2차 방정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했던 거고, 풀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찍는 거니까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제곱근 이용하는 방법, 이거 우리 형성평가에도 봤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4단계, 이것도 각 단계별로 채점 기준이 있었죠. 해를 구할 때 일단 2개 먼저 구해주는 거, 그것도 쌤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OX 케이스 가봅시다. 옳으면 X, O, 옳지 않으면 X. 자, 첫 번째 이런 식은 2차 방정식이다.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자주 출제하는 유형이죠. 먼저 2차 방정식인지 확인하려면 그 개념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뭐였죠? 확인하는 방법, 등식에 있는 이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해야 되죠.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은 0꼴이 되면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항을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적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적고 3x제곱도 이항을 해야죠. 이렇게 는 0까지 적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동류항끼리 정리한다고 하죠. 이 x제곱에 대한 동류항. 쌤이 여기 부호까지 동그라미 쳤어. 항상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그냥 3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개수가 마이너스 3이죠. 이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면 이제 4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이 되니까 그냥 x제곱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 식을 다시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다항식이, 항이 3개니까 다항식이죠. 항이 하나여도 다항식이라고 다 합니다. 다항식에 포함돼요. 여기서 차수가 2인 항, 차수가 1인 항, 상수항 이렇게 다 더해졌는데, 이때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2차죠. 그럼 이런 식을 2차식이다 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쌤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방금 나왔어요. 항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2차식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도 다뤘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 들어보세요. 그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어쨌든 2차식은 0꼴이 됐으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맞나요? 실수하기 쉽죠. 플러스 1이라고 해가 1이 아니죠. 지금 해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이 0이 되는 x값, 그러니까 좌변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이 다항식과 x 마이너스 3이라는 다항식의 곱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a, b가 a 곱하기 b 이렇게 적으면 a 곱하기 b입니다. 이 어떤 모르는 두 수의 곱이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아닌 두 수들을 둘 다 곱해서 0 만들 수 있나요? 두 수 중에 하나는, 두 문자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이제 우변이 0이 될 수 있는 거죠. 둘 다 0이 돼도 되고요. 근데 x 값은 한 번에 동시에 두 값은 못 가지니까 둘 중에 하나가 0 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인수 x 플러스 1이라는 이 인수가 0이 되려면 x에다가 뭘 대입을 해야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플러스 1 하면 0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오른쪽에 인수 보면 3 빼기 3이 0이죠. 그래서 x는 3 이렇게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답 지금 다르죠?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아니 x.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81은 0. 이것의 해는 중근 마이너스 9다. 자주 풀다 보면 바로 답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범위인데 인수분해 안 된다 하면 연습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그 앞에 돌아가서 인수분해 공식 다시 쭉 보고 와야 해요. 인수분해 공식 혹시 인수분해 공식 다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 이걸 이거 모른다고 기말고사 하나도 못 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살펴봅시다.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뭐가 쓰이는 건지 어디다 적어보지? 여기다 해보자. 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81은 0. 잘려서 안 보일 텐데 다시 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81 이거 그냥 인수분해 봅시다.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면 그때 기억나나요? 이 x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죠 1. 그래서 이거 개수 곱해서 1이 되는 두수 1 밖에 없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보통 이 앞쪽에서는 마이너스 잘 안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는 상수항 가지고 부호를 조정합니다. 자, 여기서 곱해서 81이 되는 두수이면서 더해서 플러스 18이 돼야 돼. 어떤 두수 99, 81도 있고 3 곱하기 27도 있겠지만 곱해서 81이 되면서 근데 더해서 18이 되는 거 99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9 더하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더하면 18이죠. 이렇게 이 수랑 부호까지 같아야 됩니다. 같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이것을 가로쳐서 이렇게 만들어 주라고 했죠. 1x 더하기 9 1x 더하기 9 여기 없으면 플러스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9 x 더하기 9인데 이렇게 안 적고 보통 같은 두 인수의 곱이니까 제곱으로 나타내죠. 이렇게 x 플러스 9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9의 제곱이 0이다. 그러니까 해는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9 또는 마이너스 9 이것도 마이너스 9 저것도 마이너스 9니까 동그라미 친 거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 해가 두 개다. 근데 중복되니까 이제 중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죠. 쌤이 옛날에 가로치고 중근도 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때는 중근인지 여러분들이 아는지 내가 보려고 그렇게 꼭 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4번 근해공식 쓸 줄 아냐 사용할 줄 아냐 이거죠. 이거 지울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영상이니까 돌려보세요 필요하면.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해를 잘 구했냐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직접 구해보면 바로 해결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A, B, C 값을 각각 보세요. A는 2고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이거 부호 틀리기도 합니다. 부호 조심하세요. 그래서 근해 공식 적용해보면, 자, 그 근해 공식 사용하는 방법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도 A, B, C 값을 잘 구하는지 확인하라고 하죠. 그래서 A, B, C 값을 이용해서 2A분해니까 4죠. 2 곱하기 2 한번 적어보자. 근해 공식 여기 좀 위에다 적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아, 이렇게 공간이 없지? 좀 따로 적을 테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다 적어보자. 개념 부분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물론 그 짝수 공식이라 가지고 B가 짝수인 경우에는, 여기 B가 2B 다시인 경우에는, 아이고 공간이 너무 없다. 다른 문제 풀면 공간 많은데, 자, 이런 경우에는 좀 좁아서 적어보자. A분의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요. B 다시의 제곱 빼기 그냥 AC였죠. 우리 이거 얼마 전에 친 그 2차 반응식 형성평가에서도 이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근해 공식 적용해보면 이거는 B 값이 홀수니까 그냥 그대로 갑시다. 그래서 X는 4분의 마이너스 B니까 그냥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죠. 부호 조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은 25 마이너스 4A인데 4A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 이상한데?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이거 아닌 거죠. 이건 맞는 거고 3번은 맞고 4번은 아니다. 계산 안 틀렸겠지. 다시 해보자. 말하면서 해가지고 계산 틀렸을 수도 있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4 플러스 8 맞는데? 아, 마이너스 개념을 아예 적용을 안 하는 거.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틀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틀리고 부호를 다 못 보면, 제대로 못 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개념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복습. 공부는 복습입니다. 거의 복습이에요. 사람 머리 밑.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그다음 이게 몇 페이지였더라? 자, 85페이지 1번 같이 봅시다. 안 풀었으면 당연히 풀고 와야 합니다. 다음 4장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카드가 있고 2차 방정식이 적힌 카드를 모두 찾으시오. 2차 방정식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첫 번째 카드 2차 방정식 맞나요? 자, 모든 항들을, 이 방정식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그 x에 대한 2차식은 0꼴이 되는지를 보라는 거죠. 자, 이항을 하면 5x 제곱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2차식 맞죠?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죠. 이게 x에 대한 2차인 항, 1차인 항, 얘는 상수항.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 x에 관한 2차식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 이 최고차 항이라고 하죠. 차수가 가장 높은 이 항의 개수를 양수가 되도록 좀 바꿔줍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변형을 해서 5x 제곱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는 겁니다. 0은 마이너스 1을 곱해도 그대로 0이죠.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고는 합니다. 1번은 2차 방정식이 맞다. 맞으니까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두 번째 카드. 자, 이런 식은 여러분들 그냥 알 수 없으니까 전개를 꼭 해야 됩니다. 좌변을 먼저 정리하는 법. 순서 기억하나요? 1번
x제곱. 이렇게 두 번째 x 곱하기 2니까 x2라고 적는 친구도 봤는데 x2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2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랑 다 곱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과 x 세 번째. 그래서 마이너스 1과 x 곱하면 마이너스 1x 적는 친구들 만원, 1만원 일자 생략하죠. 마이너스 x만 해도 x가 하나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x제곱까지 잘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을 이제 이항을 해줘야겠죠.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다. 동일한 항이 있으니까 양변에 x제곱을 빼주면 이렇게 없앨 수 있겠죠. x제곱 빼기 x제곱이 될 테니까요. 정리 다시 하면, 그리고 동류항도 정리해서 적어주면 2x 빼기 x니까 그냥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2차식입니까? 좌변이? 좌변은 x에 대한 1차식이죠. 이럴 때는 얘는 2차 방정식은 아니고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아니다. 2번은 아니다. x 해봅시다. x 3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도 다 좌변으로 이항 바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자 2x-2는 0. 쌤 같은 경우는 개수를 약분해 줍니다. 양변을 2로 약분해 주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2차 방정식 맞죠? x제곱 빼기 1도 2차 방정식입니다. 저번에 형성평가 칠 때 x제곱은 0 이거 2차 방정식 아니라고 한 친구도 많은데 이것도 2차식은 0이라서 2차 방정식 맞습니다. 3번은 맞아. 4번도 바로 해보면, 인수분해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이거 방정식은 여러분들 x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 방정식이라 하면 뭐였어요? 방정식의 의미가 x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 그 등식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이죠. 그리고 그 참이 될 때 x 값을 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x 값을 만약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 쳐도 참과 거짓인지 그런 판단이 되는 게 없죠.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랑 뭐 다른 수 이렇게 여기다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되냐 안 되냐, 같은지 아닌지 안 같은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이 다항식의 곱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x 값이 뭐가 되든 참 거짓은 논하는 것이 없죠. 그냥 그 값 그대로죠. 4번은 그래서 그냥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두 인수로 곱해지니까 다항식이지 방정식은 아니다. 방정식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지금 쌤이 개념을 다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때 지금이라도 좀 차근차근 잘 정주행하면 좀 빵꾸가 났던 그 군데군데 잘 모르던 개념도 확실히 이해될 테니까 시간 잘 써봅시다. 자, 2번 다음 보기에 2차 방정식 4개가 있네요. 이때 x는 2를 해로 갖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해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방정식의 해란, 방정식의 해, 이것은 이제 주어진 방정식,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죠. x의 값. 이걸 그래서 x2를 대입해 보는 거죠. 기역에다가 일단은 2를 대입해 봅시다. x를 2 대입하면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빼기 2는 0. 자, x자리에 2를 대입했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음수를 대입할 때 여러분들 괄호 아직도 안 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예시 아이시,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빼기 2, x자리를 그대로 괄호를 쳐서 대입을 하는 게 이제 안전합니다. 어쨌든 이건 예시일 뿐이고 지금 걸 계산해보면 다시 4 더하기 3이 6 빼기 2는 0.
그러면 10 빼기 2니까 8이죠. 8은 0. 8은 0이에요, 여러분들. 거짓이죠. 거짓은 보통 F 이렇게 false. 거짓. 거짓이므로 x2는 해가 아닌 거예요. 자, 니은. 자, 기억 아니니까 x 칩시다. x2 바로 대입해서 적어봅시다.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빼기 8. 자, 요거 계산하면 0 됩니까? 4 더하기 4 빼기 8이니까 0 되죠. 우변 0 되는 거죠. 2 대입했을 때. 니은은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x는 2가 해가 됩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도 2 곱하기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답만 확인합시다. 그러면 8, 10, 0 되죠. 디귿 맞고 니 직접 해보고 여러분 답을 확인하세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계산 과정까지 적어봅시다.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 더하기 2 3, 4, 12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0 더하기 2니까 2 더하기 0 아니죠. 4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이 안 된다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변이 0이잖아요.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참여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변이 0이 있으니까 이게 좌변을 계산하는 게 우변과 같아지는지를 따져본 겁니다. 어쨌든 좌변은 4가 되지만 우변이 0이 되니까 x2가 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이제 몇 페이지지? 자, 이제 아직 85페이지이죠, 그대로. 자, 3번. 자, 이러한 지금 말풍선이 두 개 보이죠? 이 두 얘기를 다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56일 때 두 자연수는 뭘까? 사실 오른쪽에 있는 얘기는 안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얘기는 안 줘. 이건 힌트야, 힌트. 푸는 결정적인 힌트예요. 보통 요것만 주죠. 왼쪽에 있는 이것만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죠. 보통 연속하는 두 자연수일 때는 첫 번째 자연수를 두 자연수가 있을 거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자연수가 있을 텐데 모르는 거 두 개니까 x랑 y라고 둬야지, 아니면 a랑 b라고 둬야지. 이렇게 되면 모르는 문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서로 관계가 있죠 지금. 그래서 그냥 이렇게 x랑 y라고 두기보다는 x랑 연속하니까 바로 그 다음 자연수 1을 더한 거죠. 자연수는 1을 시작으로 계속 1씩 더하는 수죠. 1 더하고 1 더하고 왼쪽에 있는 수에서 1을 더하는 것이 자연수죠. 1을 더해서 쭉 끝까지 나열하는 끝이 없죠. 무한히 한없이 나열하는 게 자연수인데, 그래서 1 더하는 게 이제 연속하는 그 다음 수가 되는 거죠. 이때 두 수의 곱이 156이라고 하니까 곱해봅시다. x 곱하기, 자, 여기서 실수하는 거 x 더하기 1. 자, 이러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곱한 겁니까? 절대 아니죠. 괄호 쳐줘야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되죠. 괄호 써야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x 곱하기 x 더하기 1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은 10 곱하기 11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식은 10 곱하기 10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10이지만 두 번째는 101이에요. 다르지?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계산 실수는 어릴 때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 하면 여러분은 직원들 월급 계산 잘못해서 주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최소한 처음에 뭐 사회초년생일 때 편의점 알바만 하더라도 계산 실수하면 여러분 월급에서 메꿔야 돼. 조심하세요. 물론 이제 기계가 있지만 도와주지만 이해를 해야 되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을 세우고 156 일 때 풀어보라는 거죠. 자, 2차 반응식 세웠죠. 처음에 이제 1번 미지수 정하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두 자연수를 x랑 x 플러스라 하자, 아니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x 플러스 1이라 하자. 두 번째 식 세우기, 이렇게 식 세웠어요. 방정식 풀기, 이게 방정식 세우기예요.
1, 2, 3번, 4번 이렇게 쌤이 한글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런 부분은 그냥 쌤은 이제 설명하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과정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오른쪽처럼 방정식 풀기 풀어보자. 그러면 이제 x 제곱 더하기 x 156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여러분들 156 이것을 곱해서 마이너스 156 되고 더해서 플러스 1 되도록 하는 두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쌤이 좀 팁을 알려줄게요. 일단은 두 수의 곱이니까 1 곱하기 156 할 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156하고 이렇게 쪼개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78, 2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아니면 먼저 소인수분해부터 쭉 다 해봐. 이 정도 큰 수는 쌤도 소인수분해 합니다. 소인수분해 하면 2 어렵네. 2, 7, 14 18 남았으니까 78 2 하면 2, 3은 6 18이니까 2, 9, 18 3, 13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3이 156이죠. 그래서 쌤은 할 때 1, 156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2 하나 그 다음 큰 수 2 그 다음에 2랑 하면 나머지는 6 곱하기 13이니까 78이죠. 그냥 3 쓸 수 있나요? 여기 2, 3 쓸 수 있죠. 3 쓰면 2, 2, 13이니까 4 곱하기 13 50이죠. 한 4도 있죠. 4 하면 39 4 곱하기 39로 나타낼 수도 있고 5 안되고 2, 3은 6 되니까 6 곱하기 26 7 되나요? 없고 4 그 다음 큰 약수 6보다 큰 약수 없나? 7, 8 9, 10 다 없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6이 2 곱하기 13이죠. 2라는 것을 왼쪽에 준다고 생각하면 10이랑 1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약수들을 다 찾을 수 있는데 약수의 개수도 찾을 수 있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3이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따로 딴 얘기입니다. 그냥 도움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럴 때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들에서 1을 더해주면 돼. 더해서 다 곱하면 돼요. 3 곱하기 2 그러니까 이 지수가 2잖아. 2 더하기 1 소인수분해 한 식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이 하나 곱했으니까 1 더하기 1 13도 하나 곱했으니까 1 더하기 1이 다 계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약수의 개수는 12개입니다. 맞는지 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그러면 약수들의 나이를 다 모든 경우를 다 제대로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선택하면 무적입니다. 무적. 근데 네,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한눈에 보이도록 좀 많이 내기도 하는데 조금 까다로우면 이렇게 수를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와 13인데 여기서 12 곱하기 13은 156인데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12 더하기 13에서 지금 25가 되니까 틀렸죠. 그게 아니고 지금 플러스 1이 돼야지. 여기 1차항의 개수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부분을 붙여주면 1이 되죠.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2 x 더하기 13이 0이 된다 할 수 있고, 따라서 해는 12나 이건 마이너스 13인데 x는 0보다 크다 이므로 자연수이므로 x는 12. 그래서 두 자연수를 구하면 답은 12랑 13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4번 풀어봅시다. 4번 여기 지울게요. 4번 이렇게 선을 긋자. 자, 4번 이러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 x는 a를 가진다고 합니다. x는 a를 가질 때 두 수 a와 k의 값을 각각 구하라. 어떻게 하지?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하면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근은 a니까 x 빼기 a, x에 a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있죠. 또 다른 인수도 또 이렇게 는 0. 근데 여기서 앞에 사실 이 최고차항의 개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k는 0이 아니겠죠 지금.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k를 생각 못 할 수도 있어. 어차피 이 x 제곱의 개수가 1이죠.
1 곱하기 x제곱이죠. 그래서 이 k는 자동으로 1이 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다른 보통 문제에서는 앞에 최고창,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전개해보면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다시 전개하면 kx제곱 2kax 더하기 ka제곱은 0.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k는 1인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지, 다른 문제였으면 이게 2나 3 다른 수가 있었으면 k 값까지 같이 이렇게 문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자, 일부러 4번이라서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한 거죠. 전개합시다. 그러면 x제곱, 이거 공식 모르는 친구들 1, 2, 3, 4 잘 계산하고 부호도 잘 봐야 됩니다. 공식을 알면 이제 바로 전개할 수 있죠. x제곱, 왜냐면 x 빼기 a의 제곱이라는 이 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하면 2 하고 두 개 다 곱하면 되죠. ax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하면 a 제곱은 0. 자,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자, 이러한 식이 주어진 식과 지금 같다는 거죠. 그래서 x 제곱의 개수는 1 동일하니까 필요 없고, 자,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 여러분 부호를 항상 같이 봅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거 채점 기준이에요.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있어야 돼. 풀면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는 4가 되죠.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k와 플러스 a제곱, 갑자기 k는 a제곱인데 이때 a 값이 4라고 하죠. k는 그래서 4, 4, 16. 따라서 a는 4, k는 16. 점 3개 이거 대신에 따라서 여러분은 써도 됩니다. 점 3개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얘는 따라서고 이거는 그러므로야.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따라서.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글로 써도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따라오세요. 4번부터 86페이지였지. 자, 5번 86페이지 5번 2차 방정식, 이런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두 해의 비가 1대 2일 때 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난독증 초기 증상, 글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 근데 그거 선생님도 가지고 있어요. 시험 칠 때 떨려가지고 문제 읽어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읽어도 검정색은 글자고 흰색은 그냥 종이고 2차부터 안 읽혀. 그럴 땐 차분하게, 그래, 실수할 수도 있어, 잘 안 될 수도 있어, 천천히. 그러면 2번, 3번, 4번 그래도 또 읽어보세요. 그때 초조한 마음 때문에 더 안 읽히더라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 이것 또한 인생이야 하면서 막 천천히 읽어보니까, 심호흡 좀 천천히 하고, 시험 때 심호흡 천천히 숨 크게 들이쉬고 그렇게 하고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읽힙니다. 평소에 좀 연습을 해놨다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막 벼락치기 하다가 실패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와서 그러면 막 긴장돼가지고 잘 안 읽혀지고 하는데, 그럴 때 심호흡 한번 하세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언젠간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해의 비가 1대2니까 a의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 해의 비가 1대2라는 걸 이용을 해야겠죠. 하나의 해를 첫 번째 해가 일단은 같든 다르든 두 개는 있을 거니까, 보통 쌤은 여기 없는 문자 k를 쓰거든. k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필기체로 해를 k, 2k. 하자. 두 해를 처음에는 일단 미지수 정해야 되죠. 하자. 두 해를 이거라 하면 두 해를 k, 2k나 하면,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쌤은 바로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쌤은 보이거든. 이렇게 해서 풀어도 풀리긴 할 겁니다. 그러면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 앞에 개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최고창의 개수가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2k 제곱은 0. 벌써부터 답을 잘 내기 힘들죠. 이거보다 처음에 바로 여기 있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봅시다. x제곱 a 더하기 3x 더하기 3이,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해볼 수 있겠나요? 이 상수항이 두 수의 곱이죠. 3 곱하기 a.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1이 있으니까 1 이렇게 적고, 더해가지고 지금 더하면 3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 해야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이것도 사실 마이너스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3 x 빼기 a는 0이 되니까 해는 x는 3 또는 x는 a가 되는 거죠. 두 해의 b가 1대2입니다. 이 3과 a가 1대2일 수도 있고, 또 두 해가 순서가 없죠. 어느 게 더 크다 말 없죠. a 대 3이 1대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3 대 a가 1대2니까 a는 6. 비례식 푸는 방법 원래 이렇게 곱해서 등식 만들어주면 됩니다.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만들어줄 수 있죠. a는 6. 여기도 마찬가지. 2a는 3이니까 a가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이제 2분의 3도 되거나 6도 된다. a 값을 모두 해를 구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2분의 3 6 이렇게 적어줘도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 자, 6번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p는 0, 여기 해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p, q의 값을 각각 구하라. 자, 근해공식을 쓴 형태죠. 이게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런 식이 많이 나오죠. 근해공식 써봅시다. 자, 근해공식 해봅시다. ax 제곱 앞에 개념에 있었죠. 지금 문제풀이는 아니고 개념입니다. a가 0이 아닐 때, 여기가 2차 방정식이니까 x는 2a분의 뭐였죠? 부호 조심, 마이너스 b. 이거 공식을 알아도 막 계산이 안 되니까 또 틀리기도 합니다. 연습해봐야 돼. 공식만 외우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아니면 이제 b가 2b 다시 일 때는 x가 a분의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근해공식. 개념.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x, 여기서 a 값이 3, b, 이 a, b, c는 문제 없어서 쓴 것 뿐입니다. b가 3, c는 p. 근해공식 적용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자, 이것이 6분의 q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4. 자, 비교해봐야겠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이 부분이 33이 되면 된다. 그래서 q는 마이너스 3, 그리고 9 빼기 12p는 33. 계산 바로 했어요. 4, 32. 자, 그래서 q가 마이너스 3 구했고, 이거 계산하면 9를 이항하면 이제 마이너스 12p는 33 빼기 9니까 24죠. p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따라서 답은 p는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3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지금 이 2차 방정식에서 1차 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꾸어서 풀었더니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잖아. 아니 네가 바꿔놓고 왜 나보고 풀라 그래? 막 불평불만이 많죠. 왜 저 막 욕까지 하지. 저 사람 저 친구는 왜 하필 물감을 쏟아가지고 왜 나한테 그 생각하는 동안 집중해서 푸는 친구들은 계속 집중해서 풀겠죠. 네, 그럴 때 불평불만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 이렇게 연습을 해야 내가 2차 번역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공부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진짜 왜 이걸 굳이 해야 될까? 이유가 있겠죠. 연습이자 연습.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 부정해서 부정적인 마음은 자연스럽게 들거든. 진짜 부정적인 마음이 왜 들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부정적일수록 그런 나쁜 것들을 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걸부터 날 보호하는 거잖아. 저 친구가 잘못한 걸 내가 안 하고 도망치면 나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죠. 그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듭니다. 본능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큰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잖아. 헬스 하는 거나 마찬가지. 헬스 하는 게 무거운 그 바벨 덤벨 들잖아. 근데 그건 생존에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정돼 있는데 운동하고 그렇게 맥날 첫날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먹이가 한순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그냥 운동하고 성장하면서 또 운동하면 뭐 호르몬도 잘 분비되고 좋다면서요. 어쨌든 이제 현대 사회에 맞도록 하려면 이런 이성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본능에는 맞지 않지만 본능은 거부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진짜 잠깐 딴 얘기 멈추고 이거 수업 때 시간 남을 때 할게요. 자, 2차 완화식. 이런 식이 있는데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꿔서 풀었더니 한 해가 3이다. 이때 처음 2차 반식의 해를 구하라. 쌤 지금 읽어도 뭔 말인지 집중이 잘 안 돼. 딴 얘기 하다가 와가지고.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꿔서 풀었더니 한 해가 3이다. 자, 이런 상황이면 실수하기 너무 쉬워요. 지금 2차 방정식인데 1차항의 개수랑 선생님 상수항의 개수랑 같은데 뭘 바꿉니까? 같은데 바꿀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함정이 있죠. 마이너스 1. 이게 함정입니다. 2차 방정식을 처음에 방정식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다 정리해야 이제 1차항이 뭔지 상수항이 뭔지 구분이 되는 거죠. 좌변으로 다 이항하세요. K가 있지만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플러스 1로 바뀌죠. 이게 양변에 1을 더한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1차항의 개수는 플러스 K고 상수항은 플러스 K 플러스 1입니다. 자, 요걸 바꿔서 푸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참 실수도 정말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쵸? 여기는 실수라고 말은 안 하네. 그냥 바꿔서 푼 거네요. 그래서 X제곱 바꿔서 풀어봅시다. 자, K 가로 잘 쳐줘요. 그리고 이렇게는 0.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편합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어쨌든 거의 편합니다. 1과 K 곱하면 K가 나오고 더하면 1 더하기 K니까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K는 0 해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K. 자, 이런 풀이 과정을 적을 수 있겠고요. 근데 한 해가 플러스 3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말고 얘가 플러스 3이겠죠. K 값이 뭐가 되죠? 3이 되려면 마이너스 K가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처음 2차 방정식을 적어봅시다. 처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제곱 k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원래 x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호가 겹치면 안 되니까 가로 쳐주는데 이걸 계산하면 그냥 마이너스 3x 나는 거죠.
또 이제 마이너스 3는 마이너스 1. 자,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1, 2 둘 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근해 공식 갑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b는 3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빼기 4ac 4ac 할 때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호가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거는 안 이렇게 괄호 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 연산자에서 부호로 바뀝니다. 뭐 말인지 모르겠지. 자, 2분의 3 뿔마 9 더하기 8이니까 17이네. 끝. 여기 x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풀면 되겠죠. 여기도 적어줘도 뭐 상관없고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우변과 아래쪽에 이거 같아진다는 뜻이니까. 질문 있으면 따로 해주세요.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계산 안 틀렸겠지? 자, 다음 문제 8번. 민감한 나이 문제죠.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다. 맨날 형이 동생을 괴롭힌다는 없네. 동생 괴롭히지 마세요. 형의 나이가 5배가 동생한테 어쨌든 형의 나이의 5배 그러니까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크다. 형의 나이를 구하라. 자, 이때 형의 나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형을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형의 나이. 형은 다양한 정보가 있죠. 형의 생일, 형의 키, 형의 몸무게, 형의 나이. 미지수를 정확하게 형의 나이를 x 살이라 하자. 식을 세워봅시다. 나이차 3살 나니까 그러면 동생의 나이는 3살 차이니까 동생이니까 나이가 x 플러스 3은 아니겠지. 미래 갔던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x 빼기 3 있다. 자, 두 번째 식 세우기. 형의 나이의 5배 하니까 5 곱하기 형의 나이 5x라고 하면 되겠죠. 숫자 곱하기 문자는 숫자를 앞에 하고요. 숫자 문자 사이에 곱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기호는 5배가 이것은 일단은 동생 나이의 제곱. 이거 괄호 쳐서 제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곱보다 9만큼 크다. 이렇게 식 다 세웠죠. 이제 방정식 풀기 적당히 다 전개하고 이항해가지고 그 a제곱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꼴로 지금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자, 전개합시다. 여기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x제곱 6x 플러스 9 더하기 9. 자, 이 방금 과정 지금 이해 안 된 친구 이거 전개한 겁니다.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기억나나요? 이거 외우면 완전 제곱식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거든. 이게 바로 안 되는 친구들 연습해야 돼요. 그 찾아봐야 돼. x 플러스 a의 제곱이 어떻게 2a 더하기 a 제곱이 되는지 이거를 이 곱셈 공식 단원이거든. 다항식의 곱셈. 거기 가서 복습하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원리는 이렇게 x 플러스 a의 제곱이니까 1, 2, 3, 4 이렇게 한 거예요. x제곱 더하기 1번 지금 2번은 ax 3번도 ax 마지막은 a제곱. 그래서 동료한끼리 정리하면 2ax 더하기 a제곱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구구단처럼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x제곱에다가 a랑 x를 곱해서 2도 앞에 곱해서 더해주고 마지막에 a 2번 곱하면 되겠네. 이게 습관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은 겁니다. 이게 중간에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외계어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18이지 이거 바로 이렇게 18로 적읍시다. 다 이항합시다. 이때는 왼쪽에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는 게 더 편하겠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x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5x를 끼얹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쌤은 좌변 우변 위치 바꿔야 편해요. 이렇게 정리했어. 인수분해가 됩니까? 2, 9, 18 하면 일단 더하면 11이니까 좀 후보네. 그래서 부호도 맞춰주면 마이너스 11 더하면 마이너스 11 되네요. 여기는 1, 1이고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2 x 빼기 9는 0. 따라서 x는 2 or x는 9. 자, 형의 나이가 2살이면 동생의 나이가 마이너스 1살이죠. 정말 어린 나이네요. 마이너스 1살 태어나기 1년 전. 네, 이제 동생이 지금 보니까 형제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외동 아니지. 동생이 살아 있어야 하죠. 동생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살아 있으니까 형의 나이는 9살. 이거 여기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형은 이제 문제 상황에 맞게 해를 쓰는 겁니다. 형은 9살 초등학교 2학년, 동생은 6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끝내지 말고 한번 검사해봐. 자, 한번 해보자. 형의 나이의 5배가 동생의 나이 제곱보다 9만큼 큰지 보자고. 9, 5, 45는 6, 6, 36 더하기 9. 맞죠? 맞다. 내 답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구한 해가 문제 상황에 맞다. 라고 마지막 확인 단계. 이렇게. 여기까지가 방정식 푸는 거예요. 문제상 그 방정식 풀기 안에 답도 제대로 구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자, 9번. 엄청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이렇게 생긴 이 배트맨 부메랑 같은 거 도형 구하는 거 배운 적도 없는데 나보고 왜 배운 적도 없는 걸 하라고 하지?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반원들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 2개를 빼서 구하는 그런 거죠. 다음 그림은 3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20이니까 넓이 구할 때는 반지름이 있으면 되지. 어쨌든 색칠한 부분 넓이가 21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 그럴 때 선분 BC 요만큼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구하는 게 뭐다? 요거. 여기서 근데 좀 팁을 알려주자면 구하고자 하는 거를 무조건 x라고 두면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필요한 거는 반지름이죠. 2분의 x. 그래서 반지름 유리수 복잡하게 이제 계산될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 미지수 정하게 할 때 BC를 2x로 하자. 무조건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안 둬도 됩니다. 나중에 답을 구할 때 2x를 결국 구하면 되죠. 근데 까먹고 x만 구하고 이제 틀리는 게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또 눈물이 나겠네. 케바케네, 케바케. 선생님은 분수 계산이 좀 귀찮아서 그냥 바로 2x 그 BC를 2x라고 한 다음에 BC의 반지름을 이렇게 구하는지, 아니면 바로 2분의 1 BC를 x라고 하자. 이거 바로 그냥 이렇게 2분의 1 BC를 x라 하자. 나중에 구할 때 BC를 2x를 구하면 답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BC를 x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이 전체 변의 길이 이 AB의 길이가 20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쌤이 요만큼 변의 길이 얼마 되지? 20에서 x 2개 뺀 거니까 이만큼은 20 빼기 2x가 되죠. 요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로 큰 반원의 반지름은 이것을 2로 나눈 10 빼기 x가 되겠죠. 10 빼기 x.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을 세워보면 이제 뭐 다 적어도 됩니다. 뭐 다 그 풀이 과정을 이제 BC는 뭐 EX이므로 AC는 20 빼기 X 2분의 1 AC는 아니 잘못 적었네. EX 2분의 1 AC는 10 빼기 X 16처럼 보이네. 10 빼기 X 이렇게. 이거 이제 식을 적어봅시다. 식 세우기. 전체 이 반원의 넓이는 10제곱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죠. 에다가 2를 나눠야 되네. 이러면 원이 되잖아. 반지름의 제곱 파이는 원의 넓이인데 이것을 2로 나눠줍시다. 이게 전체. 이해되기 쉽게 여기다 오른쪽 위에 적어볼게요. 전체 제일 가장 큰 반원이다. 큰 반원의 넓이. 이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넘버 2 반원의 넓이도 빼주고 또 넘버 3 반원의 넓이. 이것을 한 개 이제 21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큰 반원의 넓이가 이제 11 제곱 파이를 이제 반원이니까 2로 나눠주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원의 넓이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에서 r이 지금 10 빼기 x니까 파이 r 10 빼기 x r 제곱 파이로 갑시다. 그리고 이것도 2로 나눠줘야 되지. 그래서 10 빼기 x 제곱 파이에다가 나누기 2. 또 빼줍니다. 넘버 3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x 제곱 파이가 이거 제일 작은 원의 넓이인데 이것을 2로 나눠야 반원이 되죠. 자, 이것이 21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거 단위는 나중에 답 쓸 때 씁시다. 다 적으려니까. 자, 양변을 2를 곱해줘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합시다. 그러면 10 제곱 파이. 그리고 파이도 약분합시다. 어때요? 파이 먼저 약분합시다. 약분이라기보다 이거 뭐냐, 양변을 파이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2도 양변에 곱해주면 10의 제곱 빼기 10 빼기 x의 제곱 빼기 x제곱은 2 곱했으니까 42. 자, 100 빼기 전개합니다. 전개할 때 여러분들 괄호 쳐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면 괄호 쳐서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전개해주고 마이너스 x제곱은 42. 다시 괄호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계산은 언제도 솔직하게 선생님도 계산 언제 하든 간에 귀찮고 힘듭니다. 자, 그리고 100 빼기 100 지우고 20x 마이너스 이거 동량 묶어주고 41을 이항합시다. 그래서 또 양변을 또 2로 나눠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1은 0. 쌤은 최고창 x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좀 계산 과정을 좀 지우고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이해가 됐으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좀 지워줄게요. 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지워도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방정식을 마저 봅시다. 37, 21 바로 보이죠? 안 보이나? 더하면 지금 플러스 10인데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로 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3 x 빼기 7의 곱은 0이다. 해를 구하면 x는 3 또는 x는 7인데 지금 보니까 AC가 BC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x가 만약에 3이면 이게 지금 6이 되고 이것이
6이 되고 이건 x가 3인 상황이니까 7, 7이니까 14가 되죠. 이건 되는 거죠. AC가 BC보다 큰 거죠. x3은 답이 됩니다. 근데 x가 만약에 7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이라면 여기가 14가 되고 여기는 3, 3이니까 여기가 6 되겠지. 사실상 좌우 반전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AC가 BC보다 크다고 하니까 우리는 x가 3이 되는 거죠. 단 AC, BC이므로 x는 3이고 답은 따라서 변 BC, 선분 BC 길이는 6cm 입니다. 마지막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것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x에 꽂혀가지고 x만 구하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미지수를 뭘로 둔지도 모르고 막 풀다가 틀리게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이때 BC는 2x이다. 이런 거. 2x니까 이제 x가 3이면 BC는 6 되는 거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구하는 걸 구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에 반만 구해놓고 다 구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자, 길이가 18cm인 끈을 잘라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두 정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대 2가 되도록.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봐야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림 그리면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넓이의 비가 넓이의 비라고 해야 됩니다. 넓이 비가 3대 2 되도록 할 때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녀석을 바로 x라고 하면 되겠고, 뭐 계산은 따로 뭐 복잡해지거나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x.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넓이의 비가 3대 2니까 그러면 그 닮은 비는 얼마가 돼요? 닮은 비는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해보세요. 넓이의 비가 만약 닮은 비가 1대 2야. 닮은 비가 1대 2라고 합시다. 닮은 비. 이게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가 닮은 비죠. 이게 1이면 이거 2라는 거죠.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1 곱하기 1은 넓이 1이고 넓이 4니까 넓이면 1대 4가 되고, 만약에 이것이 그 입체도형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너무 그리네. 입체도형이었으면 가로 세로 높이 다 전부 다 2배 되니까 세제곱 되는 거지. 부피의 비는 1대 8이에요. 세제곱. 기억나죠? 안 나면 지금 알면 되지. 그래서 닮은 비는 이것 제곱근들의 비가 되는 겁니다. 루트 3대 루트 2. 선생님 갑자기 루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루트 1을 제곱하면 2잖아. 루트 3 제곱하면 3이죠. 제곱해서 3 되는 수를 찾고 제곱해서 2 되는 수를 찾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자주 안 해봐서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기회를 삼으세요. 자, 그래서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아직 구한 건 아니죠. b만 지금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더해야겠어? 선생님 그럼 이거 루트 3 x인가요? 아니죠. 생각이 짧습니다. 자, 이렇게 닮은 비가 루트 3대 루트 2니까 루트 3대 루트 2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자 씁시다. y 대 x 이렇게 합시다. y를 우리가 구해야 돼. 그래서 루트 2y는 루트 3x. 내항과 외항의 곱. 비례식 풀 때 내항과 외항의 곱을 이렇게 다 같다고 해주면 돼. 우리 y를 구해야 되니까 y를 이렇게 남기고 루트 2를 양변에 나누면 루트 2분은 루트 3x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유리화 합시다. 유리화 감점 대본 친구들 기억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큰 정삼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6x. 근데 지금 길이가 18cm 끈을 잘라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3개 더하면 3 곱하기 2분의 루트 6x고요.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3변의 길이 다 더하면
3x죠. 이게 얼마다? 길이가 18이니까 18. 단위는 답 쓸 때 써주세요. 계산합시다. 양변의 2를 곱하면 3 루트 6x 더하기 6x. 쌤은 분수 있는 게 싫어서 가능한 이렇게 분수 없이 계산을 자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 마저 풀면 이거 근데 쌤이 이거 2차 방정식 단원인데 2차 방정식 안 쓰고 중학교 2학년 때 개념 써서 풀었네. 자, 루트 6 이따 2차 방정식 이용하는 개념으로 또 풀어줄게요. 양변을 3으로 나누고 자 동량끼리 묶어서 큰 수를 더 앞에 쓰자. 이것이 12 x는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2분의 10인데 이거 분모의 유리화를 해줍시다. 그래서 루트 6 빼기 2 루트 6 빼기 2를 곱해주면 6 빼기 4분의 12 루트 6 빼기 24 답 적으면 이제 6 루트 6 마이너스 12.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6 루트 6 마이너스 12 cm가 되겠네요. 이게 답은 맞는 것 같은데 2차 방정식 개념을 사용을 안 했지. 만약에 쌤이 이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쌤처럼 풀었다 하면 유사 답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방정식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다시 해봅시다. 자, 지금 이거 지워볼게요. 또 이제 우리 이 문제를 공부하는 목적이 2차 방정식을 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해봅시다. 바로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게 그 길이가 18cm인 걸 이용을 합시다. 길이가 18cm. 그러면 이게 다 작은 정사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합이 3x고 여기 있는 변의 길이 아까 처음에 쓰면 y라고 했지 처음에. 그럼 3y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것이 18이다 라고 하면 y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y 더하기 x가 18이니까 y는 뭐 좀 이상한데? 18이 아니라 6이죠. 6 빼기 x 되는 거죠. 미지수 정하기에서 서술할 때 이제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땡땡 x 이 정도만 해요. 한 변의 길이를 x라 하자라고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6 빼기 x이다 하자. 자, 두 번째 이걸 6 빼기 x로 적자. 그럴 때 이제 넓이의 비가 3대 2니까 넓이 각각 구하는 식 적어봐야겠죠. 넓이 구하는 식을 직접 해도 되고요. 이게 만약에 6 빼기 x니까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거든. 근데 그거 말고 이미 넓이의 비랑 한 변의 길이 비가 있잖아요. 닮은 비가 우리는 이게 6 빼기 x 대 x가 되고 이것이 닮은 비의 제곱 한 걸로 해보면 6 빼기 x의 제곱 대 x 제곱 한 개 이제 넓이의 비죠. 이제 이므로 3대 2 이렇게 넓이의 비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곱해보면 이제 3x 제곱 이것이 2에다가 6x 6 빼기 x의 제곱을 곱한 것.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36 빼기 12x 더하기 x 제곱 72 마이너스 24x 더하기 2x 제곱. 자, 3x 제곱 쌤은 여기서 우변을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는 게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4x 마이너스 72는 0. 자, 곱해서 72 더해서 24가 되게 하려면 12이 안 될 것 같고 아니 24 16, 8 애매하네요. 한번 해보자. 72는 1 곱하기 72 6 곱하기 36 3 곱하기 23가 4 되나 4?
72를 4로 나누면 4하고 18. 인수분해 안 되잖아. 아까 전에 답에서 무리수였죠, 답이. 그러면 근해공식 써야 하죠. 그리고 5 안 되고 6 하면 12. 자, 요쯤 되면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안 그래요? 73이라든지 38, 이 두 수를 더하거나 뺀 거 있죠. 마이너스니까. 아무튼 이 두 수, 이렇게 1과 72 가지고 24 못 만들고, 2와 36으로 24 못 만들고, 3과 24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24 못 만들고. 그래서 인수분해로, 정수들의 인수분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혹시 씁시다. x는 이제 이게 짝수니까, 짝수 공식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얘기했죠. a 값이 지금 1이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c, 이렇게 계산이 사악하네요. 쌤은 144, 72가 전부 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냥 더해서 그냥 적자. 다 36의 배수인 것 같거든. 64, 24. 그렇지. 36으로 다 되니까 36 곱하기 4랑 36 곱하기 2라서 36 곱하기 6으로 볼 거거든. 일일이 소인수분 안 하고. 36 곱하기 6이니까 6의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 다시 적으면 6 루트 6 이렇게. 아까 구했던 답이 나오죠. 답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이게 답이래. 아니죠. 마이너스 12에다가 6 루트 6 빼면 어떻게 돼? 음수죠. 변의 길이 음수 안 되죠. 플러스 6 루트 6 하고 단위 센티미터 적어줘야겠습니다. 쌤이 미리 안 풀어봤던 방식이라서 조금 설명이 체계적이진 않았는데, 이게 세 번째 방정식 풀기 마지막에 확인도 해봐야 돼요. 확인. 계산이 복잡해서 확인하기 너무 싫은데 그래도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x를 대입하면 이제 18 플러스 6 루트 6이 한 변의 길이고, 맞아? 진짜? 이상한데? 나 뭘 실수한 거지? 18 빼기, 계산 실수 자꾸 하네. 6 빼기 x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6. 암산하면 계산 센점 틀립니다. x자리에 대입하면 18 빼기 6 루트가 나왔다.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8 빼기 6 루트 6이고,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6 루트 6. 둘 다 양수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각각 3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근데 이것만 두 개만 더해봐도 어떻게 돼? 뭘 알 수 있죠? 6 되죠, 6. 그럼 3개씩 다 더해봤자 18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 계산한 게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반응식 중단을 학습 점검 자세하게 다 해설을 해봤는데, 전부 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안 풀렸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서술형으로 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 같이 적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단원 학습 점검으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